안녕하세요. 일본에 돔 공연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번에 라이브 할 때 돔은 스탬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일본 번호가 아니면은 안 되거든요. 일본 번호가 아니면 안 돼서 일본 번호여야 스탬프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일본 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소프트뱅크에서 글로벌 렌탈이라고 심을 빌려주거든요. 이게 렌탈 요금이 하루에 110엔. 이거 만약에 데이터를 쓰면은 하루에 990엔. 그러니까 뭐 만 원? 이거 1,100원? 이 정도죠. 1,000원, 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얘는 보면 그 국내 SMS 수신이 무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번호 인증할 때 우리 한 번만 인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데이터 안 쓰는 데이터 막아놓고 그다음에 국내 이거 수신만 하면은 하루 빌리는 요금 110엔만 하면은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여기에 요금이 다른 게 드는데 이게 계약 수수료가 들고 어 그러면 이제 3,000원 정도가 계약 수수료로 드는데 만약에 택배 배송으로 받고 싶으면은 택배비가 들어요. 근데 내가 공항 카운터나 도쿄에서 받으면은 수수료가 무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번에 오사카라서 혹시 도쿄에 계시다가 오사카에 간다거나 뭐 그러신 분들 그러니까 다시 도쿄에 돌아오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국내 그 소프트뱅크 글로벌 렌탈 이거를 쓰시면 제일 저렴하게 렌탈 심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문자 수신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발급을 받으려면 계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계약을 하, 계약을 하려면 근데 일본 이걸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아서 만약에 일본에서 렌탈을 하시려면 이거 아니면 제가 엄청 많이 외국인용 심도 많이 찾아봤는데 외국인용 심은 요즘 이제 전화 문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어 뭐지? 하나 찾은 거는 이제 해외에 계시는 일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잠깐 뭐 일본에 들어올 일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 뭐 쓰는 일시 귀국심 해가지고 이 뭐 하나셀? 일본어로 하면 하나세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미국에 계신 일본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데인 건가 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일본 심 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30일까지 15% 할인을 하는데 이 심이 그 39달러인데 15% 할인해서 33달러를 주면은 이 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본 공항에서 무료로 받거나 아니면은 무료 배송을 이제 해외에도 해주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본 공항에서 받으시는 게 빠를 것 같거든요. 일본 공항에 아까 전에 얘 소프트뱅크가 원래 오사카 공항에 있었는데 오사카 공항이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도쿄 오실 거면은 이거를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얘는 오사카 공항에서 칸쿠에서 칸사이쿠고에서 받을 수 있어요. 칸사이 공항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전화번호를 주는 거다 보니까 그냥 얘도 그냥 사실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계약을 하는 건데 이제 안 쓰면은 요금이 안 들고 유지비는 연간 8달러만 나오고 근데 첫 해 무료예요. 그래서 이번에만 쓸 거다 하시면은 사실 저는 그냥 이번에 한다면 이번에만 쓰고 삭제하는 것도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약을 해버리는데 해약할 때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통하는데 수수료 안 들고 그 다음에 해약은 아무 때나 무료로 할 수 있고 지금 심 요금 이거 33달러만 내면 33달러 좀 비싸긴 하죠. 5,000엔 이 정도긴 한데 이걸로 하면은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찾아본 아마존이랑 그런 다 심을 찾아봤는데 보통은 전화번호가 안 붙어 있어서 이런 일시 귀국용 심 이런 거를 사시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데이터도 할 수 있고 SMS도 받을 수 있어서 얘를 하면은 얘가 제일 지금 상황으로서는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근데 이게 첫 번째만 한번 인증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부탁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 번만 인증번호 달라고 한 번만 인증번호 주면 안 되냐 하면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맨 처음에만 하면 되거든요. 인증을. 그래서 그 6자리 번호였나? 그 6자리 번호만 알 수 있으면 돼서 그 6자리 번호를 위해서 이 5만 원을 쓰는 게, 이 33달러니까 5만 원을 쓰는 게 좀 어렵다 하면은 좀, 힘들 것 같고, 일본에서는 그냥 전화번호를 주는 것 자체가 그게 힘들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찾아보기는 했는데, 또 한국에서 그 무슨,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가상번호?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유료 어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는, 그걸로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런 가상번호 어플을 쓰시는 그거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을 안 빌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일본 오셔서 핸드폰을 빌리고 싶다. 그런 와이파이 말고 그냥 핸드폰을 빌리고 싶다 해서 문자만 되면 돼요. 문자만. 그러니까 그냥 왜 우리 폴더폰 이런 거 있잖아요. 폴더폰이어도 문자만 되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를 진짜 하루만 빌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자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이거 하나 하셔가지고 애들 일본 뭐 가입하고 할 때 문자를 문자나 전화번호나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차라리 이걸 한다거나 라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를 쓰면은 뭐 3기가 뭐 29달러 이렇게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한국에서도 제가 찾아봤는데 데이터 말고 SMS를 쓸 수 있는 심을 빌려주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가상 유료 어플일 것 같아요. 그것도 가상 번호를 배당해주는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혹시나 그 한국에서 일본 SMS를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 심을 빌려주는 업체가 있으면은 그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일본 오셔서 스마트폰 아니어도 되고 그냥 완전 옛날 폰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문자가 가능한 폰을 하나 빌리시거나, 아니면은 이 하나세르라는 일본 심 카드 얘를 구매를 하시거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리고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아이폰 하면은 점포도, 그러니까 칸사이 공항에서 받으실 수 있어서 칸사이 공항에서 뭐 예를 들어서 19일날 받는다 하고, 그다음 메일 어드레스 적고 카드나 페이팔로 돈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본 주소가 없고 한국 주소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티켓 교환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자주 했던 방법인데, 만약에 뭐 그분이 안 와요. 자기는 못 가서 티켓을 양도한다 이러면은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금요일 날이다, 뭐 아니면 목요일 날이다 해가지고 되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양도를 받았었냐면은, 돈은 제가 뭐 페이팔이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든 입금이든 뭐든 해서 뭐 돈을 지불했다는 전제하에, 보통 다음 날 도착하는 그 레터파크라는 게 있어요. 레터팩 플러스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플러스가 더 빠른 걸, 플러스는 대면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어쨌든 레터팩이면 상관없어요. 레터팩 라이트나 플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빨간 색깔 레터팩 플러스랑 파란 색깔 레터팩 라이트 이게 있거든요. 이걸로 주시면 보통 다음날 도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365일 월화수목금토일 다 배달을 하고 그다음에 추적도 가능해가지고, 저는 빨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레터팩이라는 거를 씁니다. 근데 주소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호텔에 이거를 보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한국으로는 못 봤는데 일본어에는 보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호텔에 보내거나, 아니면 호텔을 만약에 못 보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에어비앤비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와 있을 때 우편에 도착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유빈격크도메라고 그 우체국에 배송하도록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도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빈격크도메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남바에 이번에 호텔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토일요일을 예를 들어서 하는 우체국을 찾는다던가, 내가 우체국에 갈 수 있는 시간대에 영업을 하는 우체국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바역 근처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체국이 있는데, 이 옆에 JR 남바 안에 있는 오사카 오케인가 OCAT 포스트 오피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봤더니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도착하더라도, 토요일날 일본에 도착해도 토요일날 10시에 하니까 내가 공항에 내려서 남바에 가서 이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보내는 사람 주소를 이 우체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우체국이 지금 주소가 지금 유빈번호, 그러니까 우편번호가 556-0017이잖아요. 556-0017에 여기는 오사카 오시, 여기 이거 일본어로 적히는 거죠. 오사카 OCAT 안 우체국이라고 하고,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한자가 거기에 놔둔다라는 표현이어가지고, 여기 앞에 우체국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 우체국은 내가 가고 싶은 우체국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붙이면은 이 우체국에 놔둬주세요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받는 사람 주소에 이거를 적을 때 받는 사람이랑 여기에다가 우편번호 적고 그다음에 우체국 주소 적고 그다음에 3번으로 받는 사람의 오사카, 뭐 예를 들어서 오사카 OSC 나이 유빈 격구도메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내 이름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내 이름을, 이 격구도메를 한 거를 찾으러 갈 때 신분증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그 사람한테 온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신분증을 들고 가요. 그러니까 그 신분증에 적혀 있는 이름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게 지금 좀 애매해진 게, 이게 어디에서는 주소를 적으라고 나와 있어요. 일본 내 주소. 그래서 이 신분증에 적혀 있는 주소랑 비교 확인을 해서 이름이랑 주소가 일치하면은 이 사람이다 하고 본인 인증을 하고 그 우편을 건네주는, 그런 식으로 약간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 바이 사람이어가지고 이걸 오케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주소가 안 적혀 있어도 오케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주소가 안 적혀 있으면 오케이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신분증에 적혀 있는 이름 말고 다른 걸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다른 걸 적어서 확인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면은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뭐 여권 번호를 적는다던가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여권 번호를 적는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생년월일 이런 걸 적어 놓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내가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이 우편에다가 적어 놓으면 더 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가능하면 그냥 호텔이나 아니면은 당일날 뭐 돔에서 교환하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안 온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토요일 날 오사카 가고 금요일 날 내가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보러 가는데 목요일 날 그 양도 받기로 결정됐다. 근데 그걸 한국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호텔에 준다던가 아니면은 호텔에 받기로 했는데 지금 내가 호텔에서 수치를 할 수가 없다. 뭐 아니면 에어비앤비라서 수치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이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주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뭐 일본 주소가 있으니까 신분증에 일본 주소도 있고 옛날에는 일본 주소 필요 없었어서 제가 할 때는 3년 전에는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썼었는데 약간 지금 본인 인증이 좀 더 빡세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우편물의 주인이다 하고 인증을 할 수 있는 걸 하나 더 적어달라고 해서 이걸 적어달라고 해서 보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최고의 수단으로 하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돔 월드 투어 팝업도 있고 시부야 팝업도 있고 카페도 있고 뮤지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다 예약을 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이거 말고 혹시나 가볼 만한 데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 보통 애들 돌아다닌데 음식점이나 뭐 애들 사진 찍은데 돌아다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번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는데 그 애들 포카를 사고 싶잖아요. 일본 포카를 예를 들어서 일본 굿즈를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근데 당장 메루카리를 며칠 만에 할 수는 없고 아까 전처럼 또 우편을 받아야 되는데 힘들고 그리고 실물로 보고 싶고 하면은 추천드리는 데가 이 K북스 K팝관이라는 데요. 여기가 이케부쿠로에 있는 데거든요. 근데 이거 막 그 인터넷 사이트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직접 가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굿즈를 판매를 해요. 여기 사진 있으려나? 이거 세븐틴 봐봐요. 이거 봐요. 페이스 선 재팬 트래커도 지금 이만큼 들어왔다고 이거 그다음에 밤 8시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굿즈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우치와도 있고 트래커 기본으로 팔고 별의별 그냥 굿즈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다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다 보면 이거 봐. 여기 캐럴랜드 인컴플릿 피더슨 애들 특전까지 다 있고 그래서 엄청 가면은 볼 게 많아요. 여기 안에 가게 안 사진이 없나? 막 이런 식으로 이건 니지유네. 이런 식으로 막 다 포장돼가지고 종류별로 멤버별로 거의 보통 멤버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비싼 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여기에 가면은 진짜 한두 시간은 그냥 막 보다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물건이 많아서 가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셔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크스타? 그러니까 아크릴 스탠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메루카리보다 비싼 편이기는 하거든요. 조금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직접 보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는 여기 가시면은 이것저것 쇼핑하고 일본 간 김에 일본 트래커 좀 싸게 사서 음, 그러니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는 좀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싼 거는 100엔, 1000원 정도고 뭐 기본 한 3000원 정도가 그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옛날 돔 트래커도 있고 진짜 많으니까 한번 여기에 K북스 여기 한번 놀러 갔다 오십시오. K팝관. 한국 거는 어차피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일본 거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오셨을 때 다이소도 가셔서 요거를 하나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명호를 사오라는 게 아니고 얘가 그 라이브에서 한번 이것도 설명드렸던 적 있는데 왜 요즘 투명 포카가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 24hour HMV 특전은 아예 뒷배경이 투명이네. 인데 이 투명한 거를 뒤에 하얀 종이가 덧대져 있는 거거든요. 하얀 비닐 이렇게 덧대져 있는 거예요. 한쪽은 투명이고 한쪽은 하얀색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아예 투명이라서 다 비치는 얘가 이렇게 그냥 포카처럼 흰색 배경 포카처럼 변한답니다. 그 일본 트래커 중에 투명인 것들도 요즘 몇 개 있고 요즘은 아니지 옛날에도 몇 개 있었고 이거 24hour처럼 아예 뒷배경이 투명인 게 제일 티가 많이 나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요거 얘는 뒤에 배경이 하늘색이어서 투명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닌데 얘도 한번 넣어볼까요? 얘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얘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배경이 파란색이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뒤에 배경 없는 거 배경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애들 트래커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투명한 게 나오면은 투명 트래커는 요 다이소 R13번 트래커 슬리브를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읽냐면 가면은 종류가 뭐가 엄청 많거든요. 그 다이소에 종류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여기에 그 가로 세로 대응하는 사이즈가 적혀 있고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게 그 이 카드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이즈가 여유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잘못 산 M1인데 M1 시리즈인데 얘는 핏발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퍼펙트 핏이라고 돼 있죠. 얘는 루즈 타입이라고 적혀있고 그래서 얘는 이 카드에 대해서 아주 딱 맞는 사이즈로 나왔다고 얘는 좀 더 여유가 있게 나온 아이고 그 다음에 하드랑 소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 타입은 이런 허벌허벌한 타입의 그 슬리브라서 하드 타입을 사셔야 이렇게 그 우리 두꺼운 슬리브이기 때문에 소프트 말고 하드 타입으로 사시면 됩니다. 얘는 앞면은 투명이고 뒷면은 하얀색이라고 적혀있어요. 까만색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까만색은 그닥 흰색이 나은 것 같아서 저는 흰색만 사서 씁니다. 어쨌든 이것도 다이소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서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세리아라는 일본 백인샵은 약간 좀 더 뭐 약간 인테리어 아니면 뭐 이런 아이돌 덕후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면은 아이돌 백인샵에서 파는 많은 아이돌 굿즈 막 아크릴 스탠드 세우는 거 뭐 이것저것 많이 사실 수 있고 다이소도 이런 슬리브 같은 것도 진짜 많아서 전 다이소는 슬리브를 사러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세리아 슬리브 썼었는데 다이소께 종류가 많아지고 약간 규격화되면서 전 다이소 거를 쓴답니다. 그리고 시부야를 한번 가시면은 시부야는 스타야도 있고 타워레코도 있고 HMV도 있고 다 거의 다 붙어 있거든요. 그 메인 거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CD 사려고 돌아다니기에는 시부야가 괜찮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팝업도 시부야에서 있고 애들 사진도 여기저기 걸려 있으니까 시부야 가셔서 조금 돌아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다들 오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오시고 즐겁게 놀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